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네. 경매 초보자도 돈 버는 주택 물건. 이 물건 보이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요즘 제가 보는 물건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받는 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좀 약간 틈새에 뭐가 있는지 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건 검색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걸 노리냐면 유찰된 거를 보통은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권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권은 감정가 100%에 시작을 하죠. 근데 감정가라는 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기도 하지만 낮은 것들이 있어요. 시세보다 낮은 신권을 노릴 거예요. 시세가 뭐 3억 5천인데 신권의 감정가 100%인 게 3억인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감정가를 매기는 시점이 적게는 6개월 전, 길게는 1년 전, 2년 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의 가격을 돌아봤을 때는 가격이 더 낮아져 있을 시점에 감정이 된 거라면 지금 시점에서 입찰할 때 보면 메리트 있는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권은 물건이 올라오고 나서 2주 뒤에 바로 입찰을 합니다. 2주 뒤에 바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유찰된 거보다 훨씬 덜 보겠죠. 유찰되면은 한 달 뒤에 하니까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경쟁을 덜 받으면서 더 싸게 받고 싶으시면 신권 물건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가격이 반등을 하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근데 빌라 중에서도 이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챌린지 수강생분께서 경기도 안산, 제가 많이 얘기했던 동네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억 700에 감정이 된 거를 1억 1,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혼자도 아니에요. 2등이 1억 900에 들어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매매가 여기 얼마에 되냐라는 건데, 매매가 1억 5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억 5천에 매매가 되는 물건의 감정이 지금 1억 700에 돼 있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위치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 주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주변에 경매 물건이 또 어디가 나와 있는지. 이 물건은 끝났으니까. 이 물건 공시지가가 6,200만 원. 뭐 전세 시세로 치면 한 7천에서 8천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126%니까. 근데 여기는 매매가 1억 5천이 되는 게 갭이 엄청 크죠. 빌라인데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8천 갭이라는 거는 개발 호재가 좀 있기 때문인데, 호가가 막 붙으면서 가격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도만 봐서는 안 보여요. 뭐 개발이 되고 있는지, 뭐 그냥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들이거든요. 다르게 했던 거는 전화 조사를 해본 거죠. 신권이지만 접근 가능한 가격이죠. 1억 700이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전화를 해보니까 1억 4천에서 5천에 매도가 되더라는 거죠. 1억 이하니까 이분은 이거 받고 또 두 개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채수에서 빠지니까. 팁이 뭐냐면, 지도상이 안 보이지만 현장에서만 얘기되는 호가나 뭐 재개발 얘기들, 그런 거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유리하죠. 이런 동네들이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수강생도 알고 조사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억 4천에 매도가 되니까 1억 1,700을 써도 매도 차익이 뭐 최소 2,300만 원이고, 가격이 1억짜리인데 2,300만 원 차익이면 거의 회전으로 뭐 비용 포함시키지 않고 한 20%는 차익을 가져간 거죠. 아파트 물건 중에도 감정가 지금 100%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 물건도 원당동 검단 금호 어울린 센트럴이라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가 감정이 6억에 됐습니다. 지금 11월 7일 날 낙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찰은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실거래를 봤더니 9월 달에 6억 8,700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7억 2,200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감정가가 6억입니다. 입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실거래가 7억, 뭐 6억 8,700인데 고가가 지금 제일 싼 게 저층이 6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아마 동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가 또 다른 것 같기도 한데, 6억보다 낮게 거래된 건 없어서 최소한 6억 중반 후반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물건은 또 8층이고 영도하고 나면 공실 상태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싸게 나와 있는 새에 껴있는 물건보다 더 받지 않을까. 이런 물건들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유찰되고 보지 마시고, 신권 중에서 이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낮은 경쟁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권리 분석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은 인수되는 건 없는 걸로 하세요. 인수되는 게 없는 빨간 글씨들 있잖아요. 재매각 사건, 뭐 관련 사건, 뭐 공동담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인수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빨간 글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기는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더 싸게 받으니까. 그런 걸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특수물건까지 굳이 유치권 이런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증금 미상인 뭐 임차인 이런 것도 명백하게 딱 가족인 게 보여도 가족끼리도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정말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고 하면은 정말 소송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서 초보자분들한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낮출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권을 좀 관심 있게 봐라. 왜냐면 남들이 안 보니까 신권은 잘. 저도 그렇고 투자를 오래 하다가 다시 빌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소액 투자라는 게 단순히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지라는 게 아니라 적게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리스크도 낮은 거예요. 잘못됐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8억짜리를 뭐 7억 전세 끼고 샀어요. 그거 빠지기 시작하면 1억 빠지는 거 우습거든요. 저희가 보는 건 지금 기껏해야 1억짜리 물건이에요. 이게 떨어지더라도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월 소득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빌라 사가지고 그 산 가격보다 떨어진 적은 없지 않아요? 없어요. 빌라는 항상 쌌어. 빌라는 그냥 되게 꾸준한 것 같아. 떨어지지도 않고 잘 오르지도 않아. 정말 큰 돈을 벌 기회는 아파트처럼 없지만 내 인생이 빠그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느낌?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주택수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 그럼 팔아도 돈이 되고. 이런 투자가 사실 없잖아요. 제가 맨날 누차 얘기하지만 뭐 갭 투자해서 뭐 단타할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시세대로 사는 거니까. 갭 투자는 돈이 묶인다, 그리고 시간이 묶인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빌라는 경매로 사면 돈이 안 묶이기도 하고 당장 팔아도 돈이 되고 무피가 되기도 하죠. 대출을 뭐 예를 들어 90% 받고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거의 다 회수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왜 빌라를 안 할까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팔리는 걸 찾으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빌라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팔리는 동네가 있더라,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교육을 들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